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변호사님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윤규 변호사님.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그리고 공부의 본질 저자이시고 이제 유튜버 활동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합격하신 분들 만나면서 좋은 이제 학습적인 방법이나 이제 공부법 같은 거 영상을 공유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두 개의 책을 읽었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글을 상당히 잘 쓰세요. 그래서 다른 공부법 책들과 다르게 몰입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 세 번씩은 읽어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원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다양한 이제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서 이제 각각 수험생들의 어떤 베이스나 실력이나 공부하는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맞춤식으로 이제 상담을 할 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번 영상은 좀 좋았던 내용 부분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다뤄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또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보통 이제 공무원 합격생분들이 요즘에 이제 전자책 같은 거 이제 많이 팔잖아요. 그때 참고해 보면 좋은 게 이윤규 변호사님 책일 것 같아요. 정말 구성이나 글 쓰는 글 스타일이나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같이 공유할 부분이 결국 해내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제 동기부여편에서 이 부분 한번 좀 같이 공유해 보고 싶어요.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공부를 선택한 것은 나. 그러므로 그 선택에 책임을 진다. 공부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험 공부는 장기전이고, 그래서 오랜 기간의 수험 생활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보내는지가 관건이다. 합격이나 점수 자체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행복의 일부 또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에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 부분이 이제 수험생들의 좀 동기부여와 좀 많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시험이라는 게 우리 수험생들이 직접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힘든 시기가 많잖아요.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누군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뭐 초반에는 뭐 성과가 잘 나오다가 성과가 안 나오면 슬럼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효과도 잘 못 보고 불안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수험생분들이 한번 자신의 내적 동기부여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거고 또한 이 힘든 거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들 힘들잖아요. 참고로 전효진 선생님 제가 책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전효진 선생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 이 책에서도 저는 전효진 선생님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선생님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독하게 공부한 스타일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천하의 전효진 선생님도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책에서 팩트 폭행 날리는 게 자신도 힘들어했지만 자신은 힘들어하면서도 울면서 공부는 했다. 근데 보통 수험생분들이 힘들면은 두 분류 나뉘잖아요.
힘들어하면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생. 힘들어하면서 그 힘든 것으로 인해서 공부를 안 하시면은 이제 힘들다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분들이 공무원을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한 거는 바로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숱한 선택지 가운데 내가 선택했다는 책임감을 준다. 바로 이 책임감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결코 소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 의견 잠시 좀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통 수험생분들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잘 안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도 두 분류로 보통 나뉘세요. 다시 제시를 할 때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책임 회피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뭐 강사 탓을 하거나 교재 탓을 하거나, 이 강사님을 들었는데 다른 합격생들 보니까 다른 강사님 들었다. 그래서 이 강사님 A라는 강사님에 비해서 B라는 강사가 더 나았던 것 같다. 차라리 B라는 강사 들었을걸. 이렇게 탓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강사님들이 교재를 탓할 수도 있죠. A라는 강사님 교재가 너무 두껍고 양이 많고, B라는 강사님이 교재가 얇은데 그걸 볼걸. 그런데 이거는 강사님의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게, A라는 강사님이나 B라는 강사님이나 두 분 다 합격생들 많이 배출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수험생들이 만약에 A라는 강사님의 강의나 교재 또는 B라는 강사님의 강의나 교재를 활용한다면 그 활용하는 어떤 도구로서, 합격을 위한 도구로서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강사 탓이나 교재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항상 강조했던 게, 기출이 교재가 너무 양이 많아요. 다른 강사님은 기출 지문 문제수가 적정한데 내가 보는 강사님의 기출 교재 문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양이 많아서 보통 고민을 많이 하시죠. 기출 양이 너무 많아서. 또 반대의 수험생도 계시죠. 내가 보고 있는 강사님의 기출 인강이나 교재가 다른 강사님에 비해서 양이 적어요. 그러면 또 양이 적어서 불안하다는 거죠. 과연 이걸로 과연 시험에 대비가 될까? 그래서 제가 늘 영상에서 이제 알려드렸던 거는, 양이 많은 교재나 문제수 많은 교재나 양이 적은 교재는 둘 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양이 많은 교재를 활용할 때는 다 계속 끝까지 회독하면서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강사님들이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한 부분, 여러분들이 해독을 전략적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 해독을 하게 될 건데 그 해독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부분,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위주로 보자. 그래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기출 3회독까지 회독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타직렬 기출을 조금씩 넓히자고 했죠. 그러면은 뭐 타직렬 기출이 봐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늘 답변 드렸던 거는, 시험은 중요 직렬에서 중요하고 타직렬에서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중요 직렬에서도 중요한 기출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고, 타 직렬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된다고 하면 타 직렬까지 봐라. 왜? 만약에 거기서 시험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굳이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다고 했죠. 반대로 기출 교재 문제수가 적거나 양이 적은 교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적은 문제수 과연 될까? 그것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문제수가 적다는 거는 강사님 입장에서는 그 지분, 그 문제만큼은 기출에서 중요하다고 선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포인트 위주라도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했죠. 왜냐면 강사님의 모의고사에서 보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뭐 강사 탓이나 교재 탓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강사님들도 똑같아요. 강사님들도
1년 과정을 쭉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늘어놓는 거죠. 제가 늘 항상 주장하는 거는 수험에서 공무원 경찰 소방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세 가지 과정밖에 없다. 기본,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풀이. 대신 법과목은 판례특강까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 뭐 하프 모의고사, 요약질, 뭐 심화, 기타 등등등은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고민해 봐도 되지만 1년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선순위에 집중하자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강사님들은 교재를 강의를 1년 동안 쭉 늘어놓고 시험이 끝나면은 자신의 과정에서 적중했다는 거를 이제 홍보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적중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속도했던 거 아니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홍보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학생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이 부족해서, 그래서 다음 강의도 내 강의를 들어라. 그러니까 강사님과 학생분 둘 다 서로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뭐 제시를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누군가 탓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점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말하는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왜? 그 문제점을 체크를 해야지 다음에 제시를 하거나 재도전을 할 때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합격을 위한 공부가 되겠고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제 의견을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씩 재시생분들 중에서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양만 늘려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진짜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가끔씩 계시죠. 합격 컷에서 진짜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실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실수가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다음 시험에서 실수를 보완해서 합격을 합니다. 근데 많은 재시생분들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냉정하게. 근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인 이유는 자신의 문제점을 전혀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양치기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험생들이 자신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정은 힘들어요. 정효진 선생님도 힘들다고 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문제점은 보완하면 되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의 전환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숱한 선택지 가운데 내가 선택했다는 책임감을 준다. 책임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동기부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결코 소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내가 수험 생활을 할 때도 현재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볼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제 의지나 선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좋은 결실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인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공부에 쏟는 것도 회의적이었고 결국 성과도 좋지 않았다. 저는 이윤규 변호사님 책을 읽었을 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봤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인해 자신의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공부에 쏟는 것에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면 우리 취지를 알아야죠. 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거는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이윤규 변호사님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공부에 최대한 쏟았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윤규 변호사님 영상을 볼 때 뭐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뭐 16시간 공부했다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려요. 저거 정말 뭐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댓글도 있고, 잠은 자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댓글도 있고요. 물론 잠을 자는 거는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완벽한 공부법, 이 책에서도 수면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면에 푹
주무셔야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많이 바뀐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윤규 변호사님 책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윤규 변호사님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했는지. 이윤규 변호사님이 단기 합격이잖아요. 9개월 만에 사법시험을 패스.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잠을 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판단할 것은 이윤규 변호사님처럼 16시간을 공부한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각각 수험생들마다 자신이 이제 처한 어떤 뭐 환경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실력, 뭐 기본도 다를 수 있고 공부하는 습관, 뭐 언어적인 베이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수험생분들이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이윤규 변호사님의 좋은 예일 것 같은데 최대한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뭐 공시천님, 뭐 단기 합격생분도 그렇고 또 많은 이런 합격생분들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시험은 요령을 가지고서 적게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어요. 다들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엄청나게 많은 공부 시간과 공부량을 확보한다는 거죠. 가끔씩 수험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공부법을 이제 보통 뭐 참고할 때 효율적인 건 좋아요. 그런데 쉽게 공부하거나 요령을 펴서 공부하려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면서 막 그런 선생님들 계세요. 기술직에서 우리는 기술직은 뭐 공통 과목은 과락만 넘기면 돼요. 막 토목직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장애인 직렬 수험생들 장애인 직렬 수험생도 메일로 상담을 제가 해보면은 요령을 펴서 진짜 과락만 넘길 생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소득 전형이나 정말 뭐 제가 어떤 특정 직렬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볼 게 기술직렬이라고 했을 때 기술직렬 수험생분들이 공통 과목이 과락을 넘겨도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면을 생각해야죠. 전공 과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과목이 어렵고 토목직의 고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정기직이나 여러 가지 직렬들이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 계산 문제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따라서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공통 과목도 더 타이트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통 과목이 쉽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짧은 시간에 공통 과목을 많은 문제 풀어야 되니까 합격 컷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면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뭐 기술직이든 뭐 저소득이든 아니면 장애인 직렬이든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런 어려운 과목을 풀어야지 이제 꽈락이 넘겨서 합격하는데 종종 잘못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꽈락을 넘길 생각으로 이런 패스 공부해야지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 당연히 꽈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수험생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윤규 변호사님도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공부에 쏟는 최대한 많이 쏟았다. 이 부분.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이 지점을 꼭 한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란다. 내가 공부를 선택한 이유와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복을 달성하고자 공부를 택했는지, 내게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 떠올리면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한 모든 행위가 당신을 합격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행복을 달성하고자 공부를 택했는지, 어떤 행복을 달성하고자 공부를 택했는지, 또 내게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 떠올리면 이게 잘 안 떠오르거나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잘 보고 있는 뭐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적는 걸 많이 훈련시키거든요. 요즘 뭐 다이어리나 플래너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뭐 목표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어떠한 뭐 글이나 그거를 적어야지 더욱더 약간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행복을 위해 나는 공부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태도 말이다.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이야말로 그 어떤 공부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윤규 변호사님 이제 영상을 보거나 그럴 때 물론 공부법도 있지만 변호사님도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공부법 이면에 어떠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수험생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러한 공부법 책들을 보면서 그냥 글자 그대로의 해석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 문장에는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고 이면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경찰, 소방수험생들에게 좀 맞게끔 조언 주려면 이런 식으로 줘야겠구나. 그런 걸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세부적인 기술은 이 책임감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자신이 공부하는 거,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남을 탓하기보다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기록을 해가지고 보완할 생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윤규 변호사님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 좀 같이 다뤄본 내용입니다.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공무원, 경찰, 소방 그리고 편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수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